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도 공화당처럼 반발과 충돌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전국 의장이 샌더스에게 불리하게 예비선거 과정을 주도했다는 이메일이 폭로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폭적인 주목을 받아야지 될 민주당 전당대회 안팎에서는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의 함성이 예상보다 큽니다.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지지자보다는 백인 유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통령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반발도 큽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선 출마를 고려했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공화당입니다. 오늘 선거가 치러지면 전당대회를 막 끝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기지만 전당대회 효과를 빼면 클린턴 후보가 앞서가는 게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인간이 로봇가 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습니다. 효율성과 비용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중국은 정부가 인터넷 뉴스까지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LA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미국은 여름 열기로 지글지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하면 그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 서버 썼던 이메일이 아니라 한 2만 개 정도 이메일 그 민주당 전국 대회 뭐 의장 이런 사람들이 쭉 주고받은 이메일이 이제 폭로가 됐는데 위키릭스에 의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버니 샌더스를 후보로 당선시키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버니 샌더스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무신론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이블 벨트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그 지지자들을 좀 멀리하게 하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주요 그 간부들의 이메일에서 그러면 누가 좋지? 뭐 누구라는 것이 어떤 그 기자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그 폭로를 해야지 되는가 하는 그 많은 그 전략들이 오고 간 그런 그 이메일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 오래전부터 내가 얘기했었죠. DNC was not running a fair operation. That they were supporting Secretary Clinton.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힐러리 클린턴을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게 어떠한 그 전국위원회로서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고 그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물어봅니다. 전에 그 클린턴의 어떤 그 백악관에서 일했었던 사람이죠. 나는 이미 그것도 오래전에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 그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이 물러나야지 된다고. The main reason is we need a Democratic Party that is open, that is bringing working people into the party. 전국위원회 의장이 물러나야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비 왓슨 왓스만 슐츠가 물러나야지만 되는 것뿐이 아니라 아주 이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 그전에는 정치인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클린턴 부부와 오래 일을 함께하면서 결국은 그 정치 하원 의원까지 됐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좀 투명하게 그리고 1%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지 되는 게 나의 메시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그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부 모였잖아요. 전당대회가 열리는 필라델피아로 플로리다주의 대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전당대회 끝나면 물러나겠다는 그 데비 왓스만 슐츠가 뭔가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부부 뭐 쉐임 온유, 뭐 이메일, 버니 샌더스 사인, 또 버니 샌더스 얼굴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하다 처음부터 말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settle down 하자고 해도 부부하죠.
네, 결국 뭐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뭐 그 전국 의장까지 할 정도가 되면은 또 여성으로서 여성이라고 뭐 가로 열고 가로를 닫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일부는 이 슐츠를 지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전략을 짤 수가 있느냐 하고 부부를 야유를 해대는데도 끝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뭐 내 자리 계속 지킬 것이고 뭐 재선에도 나갈 것이고 하고는 그 연설을 끝내고 결국은 그 경호를 받고 나가더군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들도 허용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 1시간 진행되는 동안 여러 뉴스를 전해드려야지 되고, 필라델피아 그 전당대회에 참석한,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간 사람도 있고, 다른 주에서 간 대의원들도 있고, 어느 분을 모시나 하다가 이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바로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받고 지금까지 그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취재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해서 그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필라델피아입니다. 네, 이 필라델피아 민주당 전당대회는 공화당의 전당대회와 좀 지금 다릅니까? 공화당은 뭐 단합 뭐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 그 전당대회가 막 그 한 2시간 전에 들어왔는데요. 너무나 편하게 아시안들 너무 많습니다. 블랙 히스패닉 말할 것도 없고 유색인종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구나 이런 건 느끼면서 지난주 클리블랜드 아주 극명하게 그 분위기 자체는 사상되는 이런 비교를 하게 되니까. 네, 지금요, 잘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것은 압니다만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리를 조금만 몇 발자국이라도 좀 옮겨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동안에요. 지금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의 상임이사께서는 공화당 전당대회와는 일단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말해주셨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백인들의 잔치였다. 그 전에 4년 전에 8년 전에 전당대회 때보다도 흑인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2차 대기적인 그런 그 대의원에만 조금 있었을 뿐이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그 에이시안도 많고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니 샌더스 그 후보를 지지했었던 팬들이 그 지지를 포기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그 정도의 분위기까지 갈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네, 지금 전화가 끊긴 것 같죠? 네, 지금 제 얘기 들리시지 않고 있죠? 네, 지금 전화가 끊긴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죠. 오늘 지금 필라델피아 전당대회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열릴 텐데요. 필라델피아 전당대회도 앞서 잠시 말씀드린 그러한 이메일 케이스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일단 주목을 받아야지 될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당대회 의장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계속 지금 통화 중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제까지 미국의 전당대회 역사상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찾아보기 힘들죠.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전부터 아주 적어도 몇 주일 전부터 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 뒤에 부통령 후보들이 인터뷰를 하고 이제 계속 대통령 후보들을 띄우면서 전당대회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모든 것이 모여지는 것이죠. 자,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됐습니다.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네, 지금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네. 네, 왜 이게 안 되죠? 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네, 저 들립니다. 네, 들리는데 지금 연결 상태가 상당히 좋지는 않거든요. 글쎄요, 오늘 짧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버니 샌더스 후보의 팬들이 버니 샌더스의
다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포기를 지지하고,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볼 일들이, 전국 그 위원장이 그 샌더스 후보를 떨어뜨리고 전략을 세운 이 이메일이 공개된 데에 대한 반발이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이제 그 부통령 후보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젊은 층보다는 백인표를 많이 받기 위한 그 선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들리십니까? 네네. 네, 이젠 좀 들립니다. 네. 네네. 들려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요. 만약에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또 연결될 일이 있으면, 좀 그 커넥션이 좋은 데에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그 샌더스 후보들이 샌더스를 포기하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것 같은 분위기 느껴지십니까? 일단 샌더스가 이렇게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지만, 이전에 비해서 샌더스 후보 자체가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에 대한 통제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초반서부터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이런 여론이나 에서 나오는 분들이 나흘 동안 굉장히 불안하게 전당대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위도 많고 시위대도 크고 또 버니 샌더스가 압도적으로 이긴 각 그 주의 대의원들이 머무는 호텔마다 다른 어떠한 논의들을 하고 그게 연대를 하고 이런 얘기들도 있고 보면은 굉장히 공화당 때도 그랬지만은 민주당도 힐러리 클린턴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과연 무난히 치러질까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화당 전당대회도 첫날은 그 트럼프 후보를 뽑지 않기 위한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그 민주당에서 나오는 플랫폼은 지난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거에 맞춰보면 무난하게 후보 중심으로 단합이 된 걸로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 이 주말에 터진 사건들이 예상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온 걸 보고서, 아마 여기서도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첫날부터, 오늘 저녁 첫날부터 이 진행 룰을 만드는 데에 저항이나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거다라는 예상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그 민주당은 전당대회 첫날 그 연사로 버니 샌더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샌더스가 오늘 저녁에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메일이 공개된 데에 대한 반발은 특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샌더스를 강하게 지지했던 80%까지 워싱턴이라든가 오레곤이라든가 이런 데의 그 대의원들은 그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주들 콜로라도나 워싱턴이나 뉴햄프셔나 버몬트 같은 걸 말할 것들 이런 데서 온 대의원들이 굉장히 따지고 물고 늘어질 거다. 버니 샌더스가 이런 연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그 분위기고 미디어들은 이제 여기에 관심이 집중돼서 아주 초반부터 열기가 아주 굉장합니다. 초반부터 열기가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을 중심으로 모아져야지 되는데 완전히 그 전국 의장을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통령 후보도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 상원의원도 젊은 층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층보다는 백인표를 받기 위한 선택이다. 이게 뚜렷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 대의원들은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버니 샌더스가 얻은 표와 힐러리 클린턴이 얻은 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제도 시스템 때문에 대의원을 많이 받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통령 지명이 이 버니 세력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게 대체적인 그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메일 사건 터지기 전에 부통령 지명서부터 목소리가 좀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팀 케인 부통령 후보 이게 과연 그 민주당을 단합시키는 데에 이게 얼마만큼 작용을 할지 이건 좀 네거티브한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전당대회 첫날 지켜볼 것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처음에 그렇죠. 샌더스가 어떤 내용을 힐러리 지지선언하고 자기가 어떤 민주당 지도부 특히
대해서 김동석 상임이사님, 김동석 상임이사님, 죄송합니다. 아주 그 좋은 말씀, 귀한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상태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휴대폰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전당대회에 이미 그 스케줄이 다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5시부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0시까지 모든 그 스케줄에 다 참여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그 한인 대의원도 있고 해서 지금 전당대회장에서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아마 지금 이 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뭐 전화 사용량 같은 것들이 확 그 몰렸는가 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그 지지를 하고, 지난번에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했었죠. 그런데 공식 지지를 하면서도 선거 캠페인은 끝까지 전당대회까지 가겠다고 해서, 사실은 오늘 완전히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를 공식 지지하기 전까지는 캠페이닝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요. 그래서 샌더스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고, 이게 그 플랫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예비선거에서 해왔던 것을 다시 얘기를 할 테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진보적인 그 엘리자베스 워렌도 부통령 후보로 상당히 거론이 됐었는데, 그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 팀 케인을 지목을 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렌도 오늘 그 연설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를 들 수 있는데, 미셸 오바마는 미국의 민주당에서 가장 지금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도 대통령의 부인들은 임기 말기가 되면은 굉장히 그 높은 인기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 미셸 오바마가 등장한다는 것은 소수인종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여성들에게 그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세 사람을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면은 이게 헤드라인을 보면은 뉴스를 하는 저로서도 하고 봤다가 나중에 거의 어떤 때는 끝까지 가서야 그렇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해프 브라더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해서 보수 언론이 이것을 아주 크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좀 더 그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놀랄만한 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이제 11월 달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는 아무래도 그 관심이 있으시겠죠.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에서 너무 많은 그 이슈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또 뭐 웰페어 같은 것, 소셜 시큐리티도 그렇고 또 뭐가 있습니까? 헬스케어 문제도 그렇고 너무 많은 뭐 사회적인 것은 이념적이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실생활과 연관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없으신 분들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궁금해하시는데 뭐 일단은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에서 아무리 공화당이 단합을 하지 못했고 테드 크루즈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결정적으로
전적으로 이제 공식 지지하지 않고 했어도 6포인트 앞서가는 그 지지를 받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힐러리 클린턴보다 도널드 트럼프가 2개의 여론조사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에서는 더 현재 앞서갑니다. 그래서 가장 그 미국에서 최근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잘 뭔가를 잡아낸 사람, 네이 실버 같은 사람은 2008년도 선거에서는 50개 주 가운데서 49개 주에서 누가 이긴다 하는 것을 알아맞혔었고, 2012년도에는 50개 주 전부 다 맞췄었거든요. 이 네이 실버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웨이크업 콜이 지금 되고 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인기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늘 꼭 그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변하지 않기도 하고 그대로 있기도 하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1964년 이후에 지금까지 평균 전당대회 기간에는 그 후보의 지지율이 6.8%가 올라갔습니다. 공화당은 5.3%가 올라갔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5.3%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밀 럼니 후보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전당대회를 치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가장 많이 전당대회 덕을 본 사람이 1992년도에 빌 클린턴. 그때는 몰랐었던, 사람들이 잘 몰랐었는데 잘한 거죠. 전당대회는 쇼라고 하잖아요. 쇼죠.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은 16%나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오늘 시작되는 전당대회에서 뭔가 지지율을 좀 올리고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수그러뜨리고 해야지 될 텐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주목을 딴 사람 전국의장이 먼저 받기 시작해서요. 네이 실버의 조사 결과는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의 효과를 감안을 했을 때는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57% 대 42.5%로 이긴다. 그런데 똑같이 2012년도에 100% 맞춘 사람이 전당대회 이런 거 다 감안하지 않고 한다면,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이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를 58.2% 대 41.7%로 누를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한 얘기가 맞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 끝나면 힐러리 클린턴의 효과가 아무래도 있겠죠. 마이너스야 나겠어요? 지금보다? 그럴 테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노동절 연휴도 끝나고 좀 이제 두고 보다가 그때부터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11월 달에 치러지는 선거에 조금 더 가깝게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면서, 이 사람은 전 뉴욕 시장 할 때도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별로 돈도 받지 않고 일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리처드 리오든 시장이 1년에 $1 받았었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워낙에 큰 기업,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이라든가 공항에 가면 다 블룸버그 뉴스 켜놓고 있잖아요. 텔레비전이라든가 대단한 기업가입니다.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본인이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나를 고려를 했다가 결국은 돈 많이 쓰고 여론조사를 한 끝에 하지 않았잖아요. 내일 모레 수요일에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통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2000년도에 이제 민주당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소속으로 고려를 하다가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으로 민주당을 떠나서 공화당으로 가고 했는데,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이유는 뉴욕의 시장을 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어떤 경우는 내니 법안이다 해서 트랜스팻을 사용하지 못하고 설탕의 함유량, 비만 이런 주민들의 시민들의 건강도 많이 생각하는 법안 같은 것을 만드는데 앞장섰었던 시장인데, 그리고 뉴욕이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니까요. 로스앤젤레스가 그 다음이고 해서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 사람은 총기 규제에도 개인 돈 엄청 많이 썼잖아요. 총기 규제 또 이민에 관해서 힐러리 클린턴과 생각이 같은 거죠. 이민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마이클 블룸버그가. 플러스입니다. 재정 서비스 업계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하는 것, 뭐 그게 그 버니 샌더스처럼 규제해야 된다, 아주 악당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말하는 것 들어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수요일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결정 못한 마음을 그런 그 무소속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많은 그 무소속 사람들이 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을 굉장히 그 실용적인 비즈니스 리더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표를 좀 끌어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누구죠?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페이팔의 공동 그 창업자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이제 그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던 무소속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좀 그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보수적인 그 드러지 리포트 같은 경우는 주말부터 계속 내리지도 않아요. 이것은 바꾸지도 않아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해프 브라더인 그 말릭 오바마가 그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이제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케냐에 살고 있어요. 케냐에 살지만 메릴랜드의 유권자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메릴랜드로 와서 투표를 한답니다. 그곳에서 그 올해 그 어카운턴트로 일을 했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뭔가 그 새로운 것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오빠가 아니라 그 형입니다. 58세니까는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지금 뭐 케냐에 가서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자신의 그 해프 브라더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실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그 민주당의 뭐 동성 결혼 이런 것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연방 수사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개인 이메일 서버를 통해서 쓴 것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도록 연방 법무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실망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바마 대통령의 해프 브라더이긴 하지만 리비아의 모하메르 그 카다피를 자신의 그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그 뿌리가 그 케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어카운턴트를 하고 한 사람과는 여러 가지 그 문화와 어떠한 그 모국의 정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1985년 이후에 형제가 만나질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많은 친인척, 동생,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여동생은 지금 하와이에 살고 있나요? 역시 물론 그 해프 시스터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연설도 전당대회에서 하고 있는데, 85년 이후에 해프 브라더이지만 만나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그 정치인들 주변에 그 정치인 자체를 돕는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도 있고, 빌 클린턴만 하더라도 로저 클린턴이 한국에 가서 돈도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아오고 했는데 별로 그 도움이 안 되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얼마 전에도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하나 얘기하는 것은 공감할 만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케냐까지 찾아가서 너 누구 지지하느냐, 투표하느냐 마느냐, 트럼프가 왜 좋으냐 계속 물어보니까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지금 그 정도입니다. 잠시 뒤에요, 우리가 계속 인공지능을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사람스러워지고 있다네. 이거 뭐지?
뭐야, 내가 컴퓨터에게 지배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많은 법 전문가, 또 사회적인 전문가들은 그보다도 사람이 기계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많이 걱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계화되고 가고 있진 않으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 65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요, 특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겠죠. 이거 뭐지? 로봇가 점점 이제 인간화 돼갈 텐데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걱정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 Being Human in the 21st Century라는 책인데 21세기에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제목입니다. 인간답게 정말 인간성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법대 교수, 철학과 교수 이런 사람, 이 두 사람이 같이 쓴 책이랍니다. 1950년도에 알란 터닝이라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그야말로 어떠한 인간이 점점 로봇가 돼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그런 포뮬러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터닝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점점 컴퓨터화 돼가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어디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뭔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의해야지 되는 게 있잖아요. accept 단추를 눌러 박스에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일일이 다 그런 거 보고합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처음 갔었을 때 환자 기록서 좀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맞죠? 동의하시죠? 할 때 보험 계약을 할 때도 그러고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하지 그걸 다 읽어보고 합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떠한 이해 없이 마치 머신처럼 프로그램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클릭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기계화돼가는 그런 테스트 안에 집어넣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두 교수요. 이 브래드 프리슈먼이라는 교수와 에반 셀링어라는 두 사람이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법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인데 걱정을 하면서 써놓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공화당 예비선거할 때 마르코 루비오가 토론할 때 똑같은 말을 4번이나 하자 사람들이 저 로봇의 비유를 했었잖아요.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있는 로봇가 나오면 로봇가 인간을 컨트롤하는 거야? 인간이 로봇을 컨트롤하는 거야? 누가 주도권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com이요. 웨어하우스에는 이미 지금 기계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곳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지금요, 인간이 기계예요. 로봇이에요. 그냥 단추만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로봇가 알아서 다 가서 물건 내리고 올리고 점검하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처럼 별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기계화가 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미래학자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지능이 있고 상식이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나 비합리적인 생각도 하고 사실은 인간이 왜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겠어요? 어떤 일에? 감정이라는 아름다운 물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합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절을 하고 더 합리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질 수 있는 컨트롤권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프리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계는 프리윌이 없다. 이제 그게 다 셋업된 대로만 한다. 나중에는 기계가 인간에게 반항하면 셋업된 룰을 깰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이 물론 환경이 우리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환경이 인간을 100%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택은 인간의 프리윌, 자유의지에도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이 그래 왔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최첨단화 기계화되면서
무의식적으로 클릭 하다 보면은 그러한 그 능력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이 기계화가 될까라고 의문을 하고 있는데 집착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것에 대한 집착이냐면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 집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믿고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기계가 발전하는 것을 별 생각 없이 기계 뭐 새로운 기술은 좋은 거야. 이득이 되는 것이야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추정이 어디서 나오면 효율성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항상 뭔가를 싸게 해주니까 그리고 빨리 처리를 아주 뭐 별로 뭐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피하게 간결하게 명료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용을 생각할 때 이게 그 효율성에 집착하게 되고 자꾸만 그 기계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가 되고 만다. 그러면은 결국은 인간성이 사라진다. 비합리적인 것도 했다. 내가 나를 후회하고 아니지 이거 돌려야 돼. 사과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돌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희생을 해야지 될 싸게 금방 취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기계처럼. 그렇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이 기계가 완전히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새로운 책을 쓴 21세기의 인간으로 산다는 것 Being Human in the 21st Century라는 책을 쓴 두 학자도 장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아직도 어린가요?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의 미국과 함께 해주세요. 그래도 적어도 인간으로 저는 아무튼 살고 싶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모든 그 인터넷 뉴스를 다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뉴스를 전할 때는 중국 정부가 그 운영하는 그런 그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신문, 라디오 방송국의 보도를 인용하는 것만 해야지 인터넷 매체에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뉴스죠. 자체 제작 뉴스는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그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중국의 뭐 인터넷 규제국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겠죠. 당연히 중동에도 많이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사이버 스페이스국이 회사들이 인터넷 이러한 그 정부의 그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벌금을 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도 더 심해지면은 당연히 뭐 문을 닫게 하는 조치까지도 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인터넷 그 뉴스 매체들이 뭔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이 점은 당연히 이제 정부가 뭐 하는 통제하는 신화 뉴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은 정부에 대해서 그 나쁜 보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나쁜 얘기는 우리는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주는 자료만 갖고 해라. 정부가 컨트롤하는 신문 이런 것만 온라인에서 그대로 받아 쓸 수 있다. 말하자면 뭐 어디서 뭐 프레스 릴리즈 하면 그대로 그 받아 써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마디로 또다시 바꿔 말하면 정부가 완전한 그 컨트롤권을 언론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의 환경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뭐 미국이 굉장히 그 약해지고 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많이 그 얘기가 됐었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한 것만큼 미국이 그렇게 어둡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정부가 인터넷 뉴스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다 하고 통제를 하는 나라가 과연 그 창의력 있게 여러 가지를 해서 미국을 이기겠습니까? 뭐 이기고 지고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강하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이상이나 뭐 여러 가지 현실이 다른 나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좋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그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는 국가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서로 싸우고 밀치고 지금도 뭐 트럼프가 되네 안 되네 뭐 힐러리 클린턴보다 버니 샌더스가 낫지 않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지 힐러리 클린턴도 너무 오래 정부에 있었으니까 안 됐어 라고
자유의지를 주는 미국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로스앤젤레스부터 필라델피아까지 26개 주, 다음 주까지도 덥다고 하거든요. 물 많이 드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만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리를 조금만 몇 발자국이라도 좀 옮겨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동안에요. 지금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의 상임이사께서는 공화당 전당대회와는 일단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말해주셨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백인들의 잔치였다. 그 전에 4년 전에 8년 전에 전당대회 때보다도 흑인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2차 대기적인 그런 그 대의원에만 조금 있었을 뿐이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그 에이시안도 많고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니 샌더스 그 후보를 지지했었던 팬들이 그 지지를 포기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그 정도의 분위기까지 갈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네, 지금 전화가 끊긴 것 같죠? 네, 지금 제 얘기 들리시지 않고 있죠? 네, 지금 전화가 끊긴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죠. 오늘 지금 필라델피아 전당대회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열릴 텐데요. 필라델피아 전당대회도 앞서 잠시 말씀드린 그러한 이메일 케이스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일단 주목을 받아야지 될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당대회 의장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계속 지금 통화 중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제까지 미국의 전당대회 역사상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찾아보기 힘.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도 공화당처럼 반발과 충돌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전국 의장이 샌더스에게 불리하게 예비선거 과정을 주도했다는 이메일이 폭로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폭적인 주목을 받아야지 될 민주당 전당대회 안팎에서는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의 함성이 예상보다 큽니다.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지지자보다는 백인 유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통령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반발도 큽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선 출마를 고려했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공화당입니다. 오늘 선거가 치러지면 전당대회를 막 끝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기지만 전당대회 효과를 빼면 클린턴 후보가 앞서가는 게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인간이 로봇가 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습니다. 효율성과 비용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중국은 정부가 인터넷 뉴스까지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LA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미국은 여름 열기로 지글지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전략을 짤 수가 있느냐 하고 부부를 야유를 해대는데도 끝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 자리 계속 지킬 것이고 재선에도 나갈 것이고 하고는 연설을 끝내고 결국은 경호를 받고 나가더군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들도 허용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 1시간 진행되는 동안 여러 뉴스를 전해드려야지 되고, 필라델피아 그 전당대회에 참석한,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간 사람도 있고, 다른 주에서 간 대의원들도 있고, 어느 분을 모시나 하다가 이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바로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받고 지금까지 그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취재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해서 그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필라델피아입니다. 네, 이 필라델피아 민주당 전당대회는 공화당의 전당대회와 좀 지금 다릅니까? 공화당은 뭐 단합 뭐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첫째, 그 전당대회가 막 그 한 2시간 전에 들어왔는데요. 너무나 편하게 아시안들 너무 많습니다. 블랙 히스패닉 말할 것도 없고 유색인종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르구나 이런 건 느끼면서 지난주 클리블랜드 아주 극명하게 그 분위기 자체는 사야 되나 이런 느낌을 하게 되니까. 네, 지금요, 잘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것은 압니다. 이제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하면 그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 서버 썼던 이메일이 아니라 한 2만 개 정도 이메일 그 민주당 전국 대회 뭐 의장 이런 사람들이 쭉 주고받은 이메일이 이제 폭로가 됐는데 위키릭스에 의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버니 샌더스를 후보로 당선시키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버니 샌더스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무신론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이블 벨트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그 지지자들을 좀 멀리하게 하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주요 그 간부들의 이메일에서 그러면 누가 좋지? 뭐 누구라는 것이 어떤 그 기자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그 폭로를 해야지 되는가 하는 그 많은 그 전략들이 오고 간 그런 그 이메일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 오래전부터 내가 얘기했었죠. DNC was not running a fair operation. That they were supporting Secretary Clinton.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힐러리 클린턴을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게 어떠한 그 전국위원회로서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고 그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물어봅니다. 전에 그 클린턴의 어떤 그 백악관에서 일했었던 사람이죠. 나는 이미 그것도 오래전에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 그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이 물러나야지 된다고. Is not only these emails. The main reason is we need a Democratic Party that is open, that is bringing working people into the party. 전국위원회 의장이 물러나야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비 왓슨 그 슐츠만 슐츠가 물러나야지만 되는 것뿐이 아니라 아주 이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 그 전에는 정치인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클린턴 부부와 오래 일을 함께하면서 결국은 그 정치 하원 의원까지 됐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좀 투명하게 그리고 1%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지 되는 게 나의 메시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그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부 모였잖아요. 전당대회가 열리는 필라델피아로 플로리다주의 대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전당대회 끝나면 물러나겠다는 그 데비 왓스만 슐츠가 뭔가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부부 뭐 쉐임 온유, 뭐 이메일, 버니 샌더스 사인, 또 버니 샌더스 얼굴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하다 처음부터 말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settle down 하자고 해도 부부하죠. 네, 결국 뭐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뭐 그 전국 의장까지 할 정도가 되면은 또 여성으로서 여성이라고 뭐 가로 열고 가로를 닫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일부는 이 슐츠를 지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사람은